안녕하세요. 최근 베나TV 영상을 무단 복제, 편집, 업로드하는 유튜브 채널이 많이 있습니다. 제작진이 발견하여 저작권 신고를 하면 유튜브에서 채널 폐쇄 조치를 합니다. 영상을 무단 복제, 업로드하는 것은 출연진과 제작진의 노력을 빼앗는 행위이며 불법입니다. 단, 원본 영상 공유하기는 가능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작진이 무단 업로드한 영상을 모두 찾기는 어렵습니다. 베나TV 영상이 다른 채널에 업로드된 경우 즉시 댓글, 제작진 이메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고해 주셨던 분들 감사합니다. 더불어 후원금, 구독하기, 그리고 광고 시청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탈북 청소년들에게입니다. 저희 주제 얘기하기 앞서서 성희 씨가 학업 문제와 또 건강상의 문제로 하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게스트로 신지성 씨가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제가 주제인 만큼 오늘 약간 긴장을 했네요. 주제가 심플한 거 아닌가요? 네, 오늘의 주제는 한국을 정착하면서 이제 저희 탈북 청소년들에게 출연진들이 겪고 있는 가족 갈등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또 이 가족 갈등이 모두가 겪고 있는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오늘 저희 시청자, 탈북 청소년 시청자들에게 위로와 함께 조언을 하고자 오늘 이 주제를 갖고 왔습니다. 가족 갈등. 네, 본인들이 다 겪고 있는 것들이 있죠. 그렇죠. 지금도 겪고 있어요. 네. 많이 겪고 있죠. 어떻게 게스트부터 얘기를 할까요? 게스트부터 막 이렇게 하는 건가요? 네. 아, 네. 같은 경우는 저희 많은 베나TV에서 얘기를 했는데 부모님이 제가 한국행을 선택해서 온 게 아니라 부모님이 그러니까 한국을 오게끔 유도해서 제가 온 케이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왔을 때는 내가 대한민국에 참 많은 걸 하고 또 그때 생각을 해요. 10년쯤이면 저는 큰 회사 사장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 꿈을 가지고 안 온 것처럼 웃네. 꿈은 회사 사장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꿈을 갖고 왔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또 지금 얘기한 것처럼 첨단을 달리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 또 꼭 따라가야 된다, 강박관념 때문에 되게 내 안에서 갈등이 참 많았던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이걸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안, 그리고 두려움,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이런 것들 풀어야 되는데 풀 때라는 게 그냥 가족밖에 없잖아요. 근데 제일 초창기에 내가 20년 전 얘기인데 동생들하고도 많이 싸웠고 엄마하고도 많이 싸웠어요. 동생들은 제가 모르니까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데 북한에 있을 때는 내가 동생들한테 뭔가 가르쳤던 입장인데 얘네는 나보다 좀 2, 3년 빨리 왔다는 이유 때문에 저한테 하나하나 가르치니까 뭔가 바뀐 느낌, 역할이 바뀐 느낌, 형에서 동생으로 바뀐 느낌이고 그리고 엄마하고도 내가 계속 이렇게 충돌을 났던 것들도 이게 뭔가 역할이 계속 다 바뀌고 있는. 근데 엄마는 저한테 아버지가 없다 보니까 아버지 같은 또 역할을 해주길 또 바라고 있고 장남이니까 그 중간에서 내가 어떤 역할,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될지는 고민이 상당히 많았어. 근데 이거를 동생들하고도 싸우고 엄마들하고 싸우고 이거 한 1년을 지냈던 것 같아요. 맨날 그리고 술로 세월 보냈던 적도 있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 초기에. 네, 초기죠. 이제 10년 전에 20년 쏙 됐네. 그 전에 왜냐면 그때 당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마 여기 금방 온 친구들도 많이 겪는 일이라고 들었어요. 이거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힘들 수밖에 없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주제 좀 어렵게 좀 이렇게 다운되는 얘기이긴 하긴 해요. 심플하신 네, 심플하긴 한데 다운되는 제가 하면서 왜 갑자기 과거로 돌아가는 느낌이어가지고 무겁게 가지 않으려고 했는데 어쨌든 그랬던 것 같아요. 탈북 초기가 가장 가족 갈등이 좀 심할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1년에 와서 1년에서 한 3년 동안은 계속 싸우는 것 같아요. 우리도 친척들이 이렇게 오긴 하는데 올 때마다 한 1년은 계속 다투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그런 것들, 그러니까 먼저 온 선배가 후배 좀 챙겨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먼저 온 친척들이 왜 6개월 3도 왜 안 챙겨주냐 이런 문제. 그러니까 그게 참
그리고 가르쳐 주다 보면 조심스러운 게 우리도 뭔가 얘기해 주면 어느 순간부터인가 잔소리 한다고 그 사람들이 막 생각하고 이게 그 중간에 접점을 찾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잔소리 같지 않으면서도 얘기해 줄 수 있는 이게 참 그런 것들이 참 지혜가 많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이제는 충분히 얘기해 줄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꽤 많이 시간이 흘렀으니까. 그러면은 유진 씨는 탈북 초창기에 가족 갈등이 뭐가 가장 심했나요? 저는 이제 가족이 없으니까 또 같이 온 가족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보다도 이렇게 좀 간접적으로 이제 접하는 게 많거든요. 그리고 가족이랑 이제 갈등이 있을 땐 제가 부모님 안 계시다 보니까 이제 이모네 집에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모네 집에서 살다가 이제 중국으로 바로 넘어오면서 이게 나 중국 가면 이모가 나 키워주셨으니까 꼭 보답해야지 이 관념이 너무 있어가지고 오자마자 근데 이제 막 아파서 앓고 막 이것저것 이제 일을 찾아서 돈을 벌자마자 내 손에 돈을 쥐자마자 바로 보내줬어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나도 뭔가 해줄 수 있다 막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근데 그게 한 번 보내고 두 번 보내고 세 번 보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건 당연해지는 걸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에다가 어머니를 땅에 묻고 왔으니까 이제 전 또 외동딸이고 하니까 누구 하나 엄마 돌봐줄 그런 게 없어요. 산에 가서. 그래서 우리 어머니 좀 돌봐달라고 생일에 제사도 좀 지내주고 또 추석 때는 산에도 좀 가봐주세요. 이런 의미로 그리고 또 뭐 저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의미로 이제 돈을 계속 보내주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게 너무 당연한 거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트라우마가 막 생기고 막 이러다가 지금 한국에 와서 또 이렇게 한국에 오면 또 돈을 또 내가 열심히 일하면 또 돈을 벌잖아요. 그래서 들어가서 일하러 들어가서 일을 해가지고 돈을 보내다 보니까 또 그런 게 있어요. 네가 한국을 갔으니까 더 잘 벌겠다. 한국에 가면은 당연히 막 뭐 걸어가면 막 뭐 돈이 뚝뚝 떨어지고 진짜 뭐 쉽게 버는 뭐 한국에 오면은 다 차를 타고 다니는 줄 알고 막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막 한번 보내주면 이게 부족한데 요만큼만 보내주면 안 돼? 아니면 내일이 누구 생일인데 막 생일까지 내가 챙겨줘야 돼요. 아이고. 더 보내달라. 누가 생일인데 조금만 좀 더 보내주면 안 되는데 난 솔직히 한국에 왔으면은 지켜야 될 것도 있고 내야 될 것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본인이 정착하기에도 힘든데.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가족부터 먼저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 당연시 돼버리니까 자연스럽게 갈등으로 보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힘들었고 지금 상태는 아예 연락이 두절된 상태예요. 내가 못 보내주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정말 힘들 때는 전화해 주세요. 근데 나도 지금 살기 너무 힘드니까 정말 힘들 때 그때 이제 전화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예 전화도 안 받고 이제 두절된 상태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지금도 계속 찾고는 있어요. 속상하긴 근데 이게 그런 갈등. 저도 이렇게 저기 북한에 있을 때 엄마 돈 좀 받던 입장이어서 네. 돈 받아봤어요. 반대 입장에서. 이게 반대 왜냐면 근데 그게 저는 뭐 군대 갔다 왔을 때 집에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래 엄마 소식 듣고 엄마가 다 나한테 돈 주는 거 당연하다는 생각 들은 거예요. 왜 이유가 뭐냐면 자식을 두고 어떻게 떠날 수가 있냐라는 이런 것 때문에 부모에 대한 원망도 원망이지.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에는 돈을 그냥 이렇게 길에서 주었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전화만 하면은 돈을 주고 전화만 하면 너도 없어 얼마면 되니 얼마면 달라고 하면 그럼 말을 하는데 계속 그냥 이렇게 바로 들어오니까 이게 둘 중에 하나라 생각. 우리 엄마 진짜 잘 나간다. 잘 나가는 모양이다. 그러니까 이게 아껴서 준다는 생각 못했어요. 이게 그때 당시에 얼마나 힘들게 돈을 버는지까지는 얘기할 틈이 없었고. 그렇죠. 그리고 엄마가 얼마큼 힘들게 얘기하니라고 그 통화라는 게 5분에 10분 새 동안에 하는 거여가지고 그냥 그 모든 정보는 그냥 두루두루 이렇게 해가지고 오는 정보지 실제로 어머님이나 그 동생들이 어떻게 힘들게 벌어가지고 나한테 주는 건지 몰랐어. 근데 그런 것들이 받는 거에 대한 당연함이 나한테는 그냥 당연히 있었어요. 그냥 니들은 좋은 곳에 잘 먹고 잘 사니까 내가 좀 힘든 곳에 나한테도 뭐 지원해 주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 들었는데 솔직히 힘든 건 한국에 사는 게 더 힘들잖아요. 그렇죠. 북한에서는 이제 먹고 쓰고 사는 것만 해결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세금 걱정, 무슨 걱정 진짜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일을 하다 보면 지킬 것도 너무 많고 낼 것도 너무 많고 또 내가 또 발전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또 그게 다 돈으로 가고 이러는데 이제 저는 막 돈을 빌려서까지 막 줬었어요. 막
너무 막 간절히 원하고 막 오토바이를 타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삼촌이. 철없는 사람 또 있네. 막 빼놨어 그러지. 근데 저보다 좀 낫네. 엄마한테 저 차 살려 그러니까 돈 좀 벌어. 그러니까 화물차. 아, 우리 삼촌보다 더 하시네. 이양 엄마 잘 나가니까 이양 화물차 같은 게 이렇게 그 짐을 실어가지고 내가 그 차라 가지고 뭔가 장사하려고 벌어먹고 사겠다. 돈 벌어먹겠다. 여기 처음이자 마지막이다라고 얘기했더니 네. 주시겠다고 하셨어. 근데 1,000만 원 그때 1,000만 원이면은 4.5톤짜리 차를 한 대 살 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돈 준다고 해가지고 넘어온 거거든요. 근데 얘가 그러니까 한국까지 온 거지. 왔구나. 네. 돈 1,000만 원 때문에. 장현 씨는 이제 벌써 9년 차인데 네. 처음 초창기 탈북해서 이제 적응할 때 뭐가 가장 힘들었어요? 가족 갈등에서? 가족 갈등이요? 일단 뭐 저희 가족은 1년 동안에 가장 큰 어떤 감정들이 충돌하는 때였었는데 역시 그때는 1년에서 3년이 제일 힘들군요. 네, 맞아요. 이 힘든 감정이라기보다 굉장히 긍정적인 감정에서부터 이제 극단적인 감정까지 굉장히 이제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다 이제 모든 가족이 이제 한국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이 뭉쳤으니까 이제 기쁘죠. 진짜 못 해낼 일이 없는 거예요. 이제 다 됐다. 우린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이든 할 수 있어. 우리는 이제 곧 이제 집도 살 수 있고 이제 뭐 대학교도 진학해서 할 수 있어. 희망이 부풀어서 그럼요. 그런데 이제 현실에 딱 부딪히게 되니까 현실은 좀 냉혹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 이제 취직하는 것도 좀 힘들고 아르바이트 하는 것도 좀 힘들고 그리고 이제 문화 적응하는 것도 힘들고 슬슬 지쳐가면서 이제 서로 이제 가족들이 되게 이제 갈등 같은 것들이 조금씩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이제 아르바이트 자리 구하고 그냥 공부하기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찾아보는데 그게 뜻대로 안 되니까 이렇게 집에 들어오면 좀 풀이 주고 선단 말이에요. 근데 부모님은 또 자식이 좀 더 잘 됐으면 하는 그런 어떤 기대 심리 때문에 뭐 잘 되고 있니? 왜 너는 이렇게 공부 안 하고 있니? 좀 힘들 때마다 그래서 계속 이제 나도 그렇게 힘든데. 네,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엄마 좀 나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좀 그만하시라요 뭐 이런 거. 숨쉬기 좀 나더라고. 네. 근데 그것 때문에 좀 1년 동안은 좀 그런 것 때문에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부모랑 갈등이 좀 제일 많았을 것 같아요. 1년 때 우리 엄마 맨날 너 이런 거 후회한다고 끊임없이 얘기했어요. 근데 차라리 그냥 몇 달에 한 번씩 돈 보내줄 때가 속 편하긴 했다. 왜? 몇 달에 한 번씩 그냥 전화하고 그래도 필요하면 이게 약간 엄마도 미안한 마음을 좀 돈으로 보상하고 또 떨어져 있으니까 나는 또 돈 받는 것을 또 엄마에 대한 또 그런 거 좀 또 이렇게 감정에 좀 사그러들었고 했는데 이게 정작 이렇게 대면으로 부대끼게 되니까 엄마는 나에 대한 기대는 크고 이만하고 왜냐면 그 장남이 오면은 뭔가가 이렇게 확 이제 일이 풀릴 거라 생각했는데 일이 더 꼬이고 동생들하고 활동 계속 일어나고 있고 적응 못하고 방황하고 있고 하니까 답답한 거죠.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북한에 있을 때는 본인은 돈이 필요해서 전화를 하는데 부모님들은 너무 보고 싶고 그립고 이러니까 그리고 또 죄책감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아들을 두고 왔다는 그 미안한 마음 때문에 더 그런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제 북한에 계신 분들은 그게 아니에요. 보고 싶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처음에는 보고 싶다 막 이런 얘기하고 막 이러다가 나중에는 그게 돈으로 변해버리는 거죠. 제사보다 제사 음식에 더 그러면은 이제 한국에 온 사람들은 너무 그립고 보고 싶고 고향에 가고 싶고 막 이래가지고 서로 조금이라도 챙겨주려고 하는데 이제 그게 돈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그걸 역이용하는 친척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사실은 저는 이 돈 송금하는 문제 가지고 좀 그분들을 좀 이해하려고 좀 노력을 해봤었는데 사실은 사람의 심리라는 게 경제 심리라는 게 그래요. 이게 내가 직접 벌어보지 못하고 누군가한테 상속받거나 그리고 누군가한테 이제 가진 돈은 굉장히 돈의 가치가 자기가 벌었던 가치보다 한참 낮아져요. 쉽게 들어온 돈은 쉽게 나간다고. 그렇죠. 쉬운 말로 말하면. 한국에서 깨달은 거고 있어. 내가 열심히 번 10만 원 하고 엄마가 준 10만 원 하고 가치관이 너무 틀려. 내가 열심히 알바를 해가지고 10만 원 번 돈 있잖아. 만 원 한 장 쓰기가 저는 맞아요. 엄마가 딱 주잖아. 그러면 이거 엄마 이걸 뭐가 친구들하고 그럼요. 그 편의점 알바를 해본 친구들은 공감할 거예요. 편의점 알바는 진짜 최저 시급이거든요. 근데 편의점 알바를 한 친구들은 본인의 개인 경험담인가요? 저는 그 예전에는 이제 지성이 형처럼 이제 돈 부모님이 주거나 아니면 뭐 이제 여기 친척분들이 주면 그 돈 가지고 이제 스스럼없이 뭔가를 샀어요. 막 책 사는 것도 고민 없이 사지. 그래 책은 돈을 주고 사서 봐야지. 그럼 고민을 샀단 말이에요. 그런데 편의점
알바를 하면서 책 사는 돈도 아까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제 도서관 가서 이제 빌려보고 가서 발췌하고. 그래서 이 돈이 근데 그런 돈을 모으는 썰쓸함도 있어요, 사실은. 있는데 그걸 또 쓰는 것도 좀 아까워가지고. 그래서 뭐 이제 뭐 북한에 계시거나 뭐 중국에 계시는 분들 돈 보내달라고 하시는 분들 돈 보내달라고 하시는 여기서 돈 버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초창기에는 그랬지만 또 그 적응하면서 또 새로운 갈등들이 또 생겨나잖아요. 그쵸. 또 있는 사람을 데려오고 막 또 와서도 또 갈등이 생기고 막 이런 문제가 있죠. 근데 저는 가족이 없으니까 저 혼자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간접적으로 많이 보는 거예요. 이제 사례를 들자면 다 언니들이니까 이제 언니가 먼저 왔어요. 이렇게 돈을 벌어가지고 우리 언니 너무 그리워서 언니를 데려왔어요. 근데 언니가 북한에서 결혼을 했어. 애가 있어요. 근데 애랑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언니가 먼저 오면서 이제 잡힐까봐 이제 애는 두고 나중에 데려오겠다고 하고 이제 언니가 먼저 온 거예요. 왔는데 처음에는 좋았어요. 막 오면은 우리 언니 왔다 막 이렇게 하면서 너무 좋아. 진짜 하루 종일 다 싸돌아다니고 막 다 사주고 싶지. 다 사주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점점 이게 내 아들이 보고 싶고 엄마가 보고 싶고 막 이러니까 점점 갈등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매일 저녁 울고 매일 서로 막 이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동생을 나무람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막 너 때문에 내가 애랑 떨어져 있고 막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여기 지금 고향에 있는 가족도 못 보고 그런다 뭐 이런. 그쵸. 그러니까 너 때문에 내가 내 아들이랑 떨어져 있게 됐다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들을 데려오려고 하는데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너무. 이게 한 번 온다는 게 정말 목숨을 내대고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데려오기도 솔직히 쉽지 않은데 그런 갈등도 있고요. 또 이제 한 언니는 그런 게 있어요. 북한에서 결혼을 하고 애를 낳았어요. 2명 낳고 이제 애들이 이제 초등학교 다니고 있을 때 이제 넘어왔어요. 남편이랑 갈등이 심하고 막 이런저런 해가지고 넘어와서 여기에서 정착을 하고 결혼을 했어요. 다시 그 자연적으로 이혼이 되잖아요. 자동 이혼돼서 결혼을 하고 이제 애를 낳았는데 그쪽에다 계속 돈을 보내주고 있는 거예요. 내 새끼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새로 결혼한 가족이 있고 북한에 또 가족이 네, 가족이 북한에도 또 가족이 있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뭐 엄마 쪽에도 있고 외가 쪽 뭐 다 친가 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가 쪽에서 애들을 키우고 있으니까 지금 애들은 거기에서 키우고 있고 엄마는 애들 때문에 그 애절함 때문에 계속 전화하고 돈 보내주고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여자가 막 용접을 배우고 용접하고 자격증 따고 너무 열심히 살았어요. 진짜 밤낮으로 일하고 아주 너무 언니 나 정말 대단하다고 그랬는데 이제 돈을 보내주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또 이제 한국은 이렇게 잘 사는구나. 그냥 전화하면 애들도 이렇게 뭐 학교 나가면 쟤네는 엄마가 한국에 있는지 막 이러면은 애들은 당연히 막 이렇게 올라가고 막 이러잖아요. 지금은 옛날처럼 반역자 막 이런 게 아니고. 근데 이제 며칠 전에 왔어요. 한국에 애들이. 그 자녀들이 북에 있던 아이들이. 자녀랑 그 자녀의 아빠랑 엄마랑 같이 왔어요. 같이 와가지고 이제 하나원에 정착해 있는데 계속 보러 가고 매주마다 보러 가고 돈 보내주고 옷 가지고 가고 막 이랬는데 이제 처음에는 막 그러고 있다가 애들이 세뇌 교육을 너무 받아서 막 어떤 니네 엄마는 너네 버리고 갔다. 누가 그런 세뇌를 줬나요? 부모님들이 아빠가 아빠랑 할머니랑 뭐 아빠랑 너네 엄마는 너네 버리고 가고 지금 한국에서는 딴 남자랑 같이 살고 있고 거기서 애도 낳고 있고 니네는 버려졌다 막 이러니까 엄마 찾지 말라 막 이런 식으로 세뇌 교육을 너무 받으니까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 부모님들의 애절함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북한에 있던 가족이 이제 한국으로 탈북해서 왔다면서요? 네. 그러면 그 후에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만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는 이혼이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럼 전혀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아니요, 못 만나게 하는 게 아니고 만나러 가요, 계속. 네. 문안도 가고 막 이렇게 뭐 바리바리 싸들고 막 가고 나한테도 와가지고 이렇게 왔다고 좋아서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막 이러는데 갑자기 애들이 엄마랑 연락도 끊어지고 전화도 잘 안 해주고 막 이러니까 엄마 너무 속상해서 막 울고 맨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갈등도 막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자식인데 이제 북한에 남겨두고 왔다는 그런 거를 인해서 막 죄가 된
죄책감을. 그러는 와중에 돈은 보내주면 돈은 또 다 받았을 돈은 또 거 다 아니에요. 받는 거죠. 그러니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보내줘야 되는 걸로. 우리를 버리고 갔으니까 당연히 그리고 네 보내줘야죠, 자식이니까 뭐 네 자식이잖아. 네가 책임져야지. 근데 이제 버리고 갔으니까 그런 마음은 없는 거죠. 근데 그 찰나에 또 여기에서 결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랑 또 갈등이 생겨요. 왜? 애들한테 돈 보내주고 애들한테 뭐 해주고 이러니까 당연히 조금 내가 왜 니네 애들한테 이거를 해줘야 되나. 그럼 나랑 결혼했는데 그럼 나는 뭐냐 약간 이런 마음 그러니까 들을 수도 너는 있겠네. 나랑 결혼을 했어. 이제 애까지 낳았잖아요 또. 그러니까 왜 내가 니네 자식 둘까지 책임져야 되고 그 부모님들까지 이렇게 해줘야 되나 막 이런 걸로 해서 또 갈등이 막 참 생기는 어렵긴 거예요. 해요. 사실은 사실은 누군가를 사랑하고 결혼한다는 건 그 사람이 가지는 어떤 과거의 어떤 상처나 그런 모든 짐들을 함께 같이 가지고 간다는 건데 그 짐들이 굉장히 클 때는 그리고 이제 그 당사자한테 부담이 될 때는 좀 굉장히 기피하고 싶은 심리가 자연스럽게 생기거든요. 근데 참 뭐 이게 안타까운 이산가족 문제에서 더 이제 복잡해지고 옛날에 이제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런 그 전쟁으로 인한 이산가족과는 또 다른 이산가족 문제가 계속 생겨나고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이건 자율적인 이산 가족이라고 해야 되나? 자율적이라기보다 이산이라는 건 어찌 보면 환경 요인에서 그쵸, 얘기인 건데 그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제2의 이산 가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뭐 전쟁으로 인한 이산 가족이기도 하지만 이제 탈북으로 인한 이산 가족인데 이 갈등도 있고 뭐 또 이제 헤어졌던 가족들이 만나는 어떤 기쁨들도 있고 이제 기쁨과 슬픔이 막 혼재돼서 나타나는. 내 자식을 데려올 때는 정말 기뻐가지고 막 그 사람이랑 결혼할 때도 내 자식 데려온다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래 데려와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정작 부딪히고 보니까 너무 이게 어려운 여기서 고비인 거예요. 느끼는 게 그런 거 도덕적인 문제하고 결국에는 삶에서 겪어야 되는 문제들이 이게 그 상충하는 거죠. 왜냐면 도덕적인 그러니까 우리 엄마 같은 경우에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에도 도덕적으로 보면 자식을 두고 그리고 같이 살아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데리고 와서 같이 살아보니까 만만치 않은 그러니까 원래 또 그 군대 또 기질이 있어가지고 또 속기 기질이라고 하는. 근데 아직 하나씩 나오진 않았어요.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제 그분도 이제 그 탈북에서 오신 분이라서 두 분 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약간 북한에서의 그런 게 관념 있잖아요. 같은 게 그런 게 있잖아요. 약간 이렇게 북한에서 많이 가리킨 게 하면 된다라는 걸 많이 그런 사고가 많이 내재돼 있거든요. 왜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몰라도 일단은 지구부터 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커요. 근데 실질적으로 계산 없이 생각 없이 막 지르고 보면은 많은 실패들을 하시더라고요. 주변에 많은 분들 보면서 저도 뭐 그런 실패 과정들 겪긴 했는데 근데 그게 제가 그냥 느끼는 게 거기서 시간이 답이구나.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제일 힘들어하는 게 주변에 같이 있는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해요. 그게 가정일 수 있고 공동체일 수 있고 회사일 수 있고 뭐 그런 것. 왜냐면 이게 본인이 갖고 있는 그 사고의 틀을 그 프레임을 깨고 나온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사고 프레임을 깨는 문제는 좀 나이 드신 분들 약간 좀 이게 획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약간 좀 상대적으로 한 40대 이상이신 분들은 북한에서 가지고 있던 어떤 사고를 이제 남한의 어떤 문화적인 가치관으로 바꾸기가 굉장히 좀 어려워하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도 열심히 바꾸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 노력 대비돼 이제 그 성과는 이제 좀 미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은 너무 어두워졌어요. 아 그래요? 너무 진짜 어두워져서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어둡지만 좀 밝게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이건 밝게 갈 수 있는 주제는 뭐 무거운 주제인데 너무 다운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니 저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가족 갈등을 물어보려고 했어요. 지금 처음 1년에서 3년 차가 가장 어렵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언제나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뭐 그럼요. 네, 저도 가족 갈등이 있고 누구나 그래서 현재 혹시 가지고 있는 가족 갈등은 어떤 게 있을까? 또는 형제 간의 가족 갈등이 또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걸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전 10년 넘어섰으니까 느끼는 건데 이제는 갈등을 서로가 왜냐면
처음에는 왜냐면 자기 감정의 선이 있어요. 근데 처음일 때는 가족이고 형제이고 부모이지만 그 감정의 선이 나의 감정의 선이 어디인지를 잘 몰라요. 근데 이게 계속 싸움을 하면서 다 갈등을 빚으면서 내가 싫어하는 얘기들, 싫어하는 말이 어떤 건지 상대방이 알지 않나요? 그러면 거기에 각자의 감정의 선을 지키니까 솔직히 지금은 싸움이 거의 안 일어나요. 우리 지금 가족들, 우리 형제들, 가족들 행사나 모이면은 각자의 감정의 선이 있어요. 여기까지 얘기하시죠 라고 얘기하면은 얘기를 안 해. 여기서 더 건들면 안 된다. 그치. 약간 그걸 이제 서로 아는 거죠. 서로 하면은 그러면 얘 여기서 더 건드리면 얘가 과거에 지랄병이 나구나 라고 서로 안 건드리는 거지. 그러니까 서로의 감정선을 지켜주니까 지금은 그거가 잘 이렇게 평화롭게 해 가고 있는데 그게 상당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서로를 알아가더라고. 근데 가족이고 형제인 사람들도 이 정도인데 좀 더 멀리 이제 친척으로 가면은 친구로 가고 하면 거의 더 필요하겠죠. 그렇죠. 근데 왜 그 1년에서 3년 사이에 가장 힘들다고 하면 1년에서 3년 동안에 가장 같이 붙어 살아요. 근데 그 이후부터는 이제 계속 이제 각자 독립을 하거든요. 그치, 사실은 사람은 내 눈앞에서 떨어져 있으면 어느 정도 거리가 필요하다. 갈등이 잘 안 생깁니다. 갈등이 이제 눈앞에 보이니까 갈등이 생기고 무언가 내 욕망을 계속 투사하고 싶고 그러거든요. 근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1인 가구나 어떤 개인이 굉장히 원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혼자 사는 경우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환경적으로 스스로 이제 치유가 되고. 맞아요.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이제 형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 행사나 이제 모임이 있을 때 이제 그런 거 하거든요. 너는 언제 시집 갈게? 언제 시집 가려니? 이런 거. 너는 언제 무슨 취직하려니? 이런 거.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형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선을 좀 건드리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거기서 사실은 전략에서 결혼 얘기할 때는 500만 원 정도 내실 분만 결혼 얘기를 얘기해라. 나도 그 스트레스다. 나 결혼식 때 500 정도 낼 수 있는 사람과 결혼 얘기하고 알란척 주지 못한 사람도 얘 꺼내지 말라. 이런 거는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닌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모님이랑 계속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왜냐면 사실 갈등의 해결은 서로 좀 설득하고 서로 자기가 가진 입장차를 좀 절충해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 저에 대한 어떤 이상이나 기대가 있어요. 근데 저는 또 그에 대한 어떤 저만의 어떤 현실적인 조건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성과들도 있단 말이에요. 내지 못한 성과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모님들한테 자꾸 알려주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이제 안 되는 부분들은 있고 내가 이렇게 지금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 과정만 좀 봐달라. 내가 한 어떤 목표에만 치중하지 마시고 그래서 설득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조금씩 그 갈등들이 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부모님 걱정을 해요. 좀 더 잘 됐으면 좋겠다. 네, 다 그러죠. 다 그러는데 그거를 이걸 잔소리로 듣냐 아니면 부모님의 걱정으로 듣냐는 이제 그 듣는 사람의 마음이 어떤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잔소리라 생각을 안 하거든요. 저는 이걸 부모님이 하는 걱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사실은 부모님 마음을 생각해보면 그게 알 수 있어요. 근데 잔소리라 생각하는 사람들은 왠지 기분이 나쁘단 말이에요.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인데 기분이 나빠서 그걸 잔소리라 생각하는데 부모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상대방 입장에서 맞아요. 지금 이게 우리 청소년 방송이잖아요. 근데 저도 다시 청소년으로 돌아간다고 하면은 역할 바꾸기라고 좀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 들 때가 있어요. 내가 그래서 엄마가 좀 충돌을 더 하지 않았을까 생각 들어요. 엄마 입장을 대보는 거고 아빠 입장이 대봐가지고 아빠가 지금 저 때 어떤 심정일까라고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좀 더 이렇게 역할 바꾸기만 해봐도 그 갈등을 또 많이 줄여갈 수 있다. 근데 그때 당시로서는 그 역할 바꾸기가 쉽지 않다. 왜냐면 이것도 훈련이 돼야 되고 왜냐면 나의 생각이 아니라 타인의 생각으로 자기를 다시 봐야 되는 입장이니까 쉽지는 않는데 그걸 계속 해보다 보면은 조금씩 내가 또 성장해 가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가족들이 좀 더 화목하게 되더라고요. 아니 역지사지라는 말도 있잖아요. 네, 부모님이 또 자식 입장으로서 또 생각해볼 수도 있고, 이건 진짜 좋은 방법. 지금 내가 지금 깨달은 지금 우리 어머니도 지금 화날 때 꽤 많으시거든요. 한 달 한 번, 두 달에 한 번씩이나 볼까 말까예요. 그러니까 다 각자의 삶이 바쁘니. 근데 화날 때가 있어요. 뭔가 이렇게 일이 안 풀리면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전화 딱 와요. 그러면은 엄마가 이런 거 막 있는데 막 얘기해. 그러면은
내가 1시간 동안 2시간 동안 엄마 대화를 다 집중을 못해. 그러면 켜놔요 스피커를. 내가 그러셨구나 맞아요. 그러셨구나 맞아요만 해줘도 이거 2시간 동안 얘기하면 엄마가 인터넷 검색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맞아 네 그러네요. 어머님이 혹시 이거 방송 보시잖아요. 봐도 괜찮아요. 아실 거예요. 진짜 엄마.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제대로 해줘도. 근데 공감만 이게 그게 가짜 공감이잖아요. 아니, 진짜 공감이 아니에요. 듣고는 있잖아요. 근데 제일 일에서만 보내야 돼. 왜냐면 맞대면 하면서도 그좀 문제지만 2시간 동안 내가 이게 힘들어요, 이거. 그러니까 나도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그러니까 지혜가 필요하다. 이게 엄마들 또 이 청년들이 이 방법 수다 계속 잘못했다고. 맞아. 그러니까 이 지탄을 받을 수도 있지만 지혜롭게. 그러니까 엄마 얘기 들어줘도 엄마들은 스트레스 풀린다. 이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요. 너 이렇게 나처럼 검색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들어만 줘도 풀리니까 지혜롭게 잘 이렇게 그 방법을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이 얘기인 거지. 아까 형님께서 이것만 안 했어도 이제 안 해줄 텐데. 아니 근데 왜냐면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얘기. 왜냐면 그렇게 얘기해주면 엄마는 좀 기분이 좋아져요. 그리고 좀 풀렸다가 기분 좋으면은 너 뭐 필요한 거 없니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깨달았어. 이게 가족 갈등이라기보다 모든 대인 갈등에서 필요한 게 사실은 사람이 좀 감정적으로 격해 있을 때는 대화를 잠시 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감정이 격해져 있을 때 막 이야기를 하다 보면 좀 자칫하면 이게 싸움으로 번져질 수가 있거든요.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굉장히 이제 뭐 화가 났거나 아니면 내가 굉장히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될수록이면 대화를 안 하고 좀 즐겁고 좀 행복하고 컨디션이 좋을 때 이제 이야기를 하려는 편이에요. 그렇게 하면 진짜 힘든 문제들도 굉장히 이제 쉬운 문제로 이제 변해가는 것들을 이제 경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힘들 때, 아플 때, 갈등이 있을 때, 화가 났을 때 대화하지 말고 조금만 좀 참고 있다가. 근데 여기 팁 하나 더 있는데 엄마가 막 A라는 주제에 막 꽂혀서 막 화를 내요. 그러면은 그 지혜로운 건데 과거에 좋았던 기억들을 여러 개 생각하고 있다가 막 화낼 때 대비 엄마 그때는 어땠어요? 라고 부정에서 긍정을 합 틀어봐요. 그 여러 개 두세 개 하면은 그러면은 그 처음에 화났던 것들이 결국에는 이게 과거로 돌아 좋았던 기억으로 두세 번 치고 나가면은 A라는 제일 처음에 화났던 걸 잊더라고. 그러면 거기서 계속 말하게 하지 않아. 그러면은 이게 감정의 턴을 돌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것도 지혜인데 그거를 무조건 그게 왜냐면 생각 바꾸기인데 그러니까 부정적인 게 막 꽂혀있는 걸 그 눕혀서 엄마를 빨리 구해내야 돼. 자식도 구해내. 그러면 이거 턴하게 하면은 근데 이거를 이해를 한 여러 개를 넣는 거지. 쉽게 말하면 엄마 아빠가 연애할 때 어땠어? 막 이렇게 어제 손잡았어. 그러면 막 왔다 갔다 그러면은 그런 얘기 하지 마! 하는데 그러다가 궁금한데? 궁금없지만은 그게 지혜. 왜냐면 이게 화났다는 거는 내 이 현재 A라는 문제에 깊이 몰입됐다는 거거든. 근데 이걸 빨리 그거를 잠시 이완시키게 하는 것도 지혜예요. 하지만 본인이 잘못해서 혼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안 되죠. 그럼 이제 더 뚜껑이 열리고. 맞지. 이제 엄마 얘기 여러분 상황을 잘 보고 쓰셔야 합니다. 잘못 사용하면은 화가 중복될 수도 있으니까 지혜롭게. 외면을 하려고 유진 씨는 현재 겪고 있는 가족 갈등이 있나요? 저는 가족이 없으니까 이제 가족보다도 친척 갈등을 친척 친구 갈등. 네. 이제 어떤 거를 얘기해야 되지? 그래서 저는 그 가족도 있지만 친척이 이렇게 오거나 떨어져 있거나 하는 경우에 아까 얘기했던 그 연락이 소원해지는 문제라던가 그것도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느껴졌었거든요. 그냥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형제도 없고 부모님도 없고 막 이제 또 한국에 오신 분들도 없고 막 이러니까 혼자잖아요. 그게 저 혼자가 갈등을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이게 혼자, 저 혼자 이제 막 연락도 끊어지고 뜸해지고 막 이러고 하니까 솔직히 그런 거 있잖아요. 부모님 돌아가신 날 우리 제삿날 해가지고 제사도 지내야 되고 막 이러는데 솔직히 북한에서도 지내고 있는지 이게 또 이중으로 지내면 또 안 된다고. 왜? 괜찮아요. 그래요? 저는 잘 몰라서. 우리는 이제 대대로 내려오면서 제사를 너무 많이 지내가지고 저는 한 7살부터 이제 할아버지 뒷공문에 서서 제사를 지내고 막 그랬었거든요. 이제 우리 할아버지가 막 이제 고중조 할아버지부터 이렇게 섬기면서 내려오시다 보니까 집이 고정관념이 너무 셌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그래서 제가 좀 얘는 어디 우리 집안에 뭐 이런 애가 있었냐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고정관념이 막 셌어요. 그러니까 제 혼자가 이렇게
외국어 나오고 막 이렇게 하고 이러니까 솔직히 집안에서는 정말 막 큰 문제였고 막 그랬는데 또 그게 이제 돈으로 바뀌고 보내주고 막 이러다 보니까 또 자연히 또 이제 당연시한 거로 되고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고마운 마음에 어머니 좀 챙겨달라는 마음에 보냈는데 그게 이제 확인은 안 되고 네, 좀 조금 보냈다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그러니까 그것도 너무 스트레스 받고 정말 이제 추석 때 되면은 그냥 혼자서 계속 울어요. 그냥 막 어떻게 살고 있는지 막. 여기서 추가로 얘기하면 저도 그 아빠 산소가 저희 북한에 있으니까 이게 산소라니까 그 아빠를 두고 온다는 그 미안한 마음도 또 있더라. 그래가지고 명절 때 친척들한테 돈 좀 보내려고 해요. 하는 이유가 그래도 아빠 산소를 그래 좀 더 이렇게 관리해주는 마음. 그러니까 나의 미안한 마음 때문에 솔직한 얘기로 이기적인 그러니까. 나의 그 미안한 마음, 죄책감 덜기 위해서 친척들한테 돈 좀 보내긴 하거든요. 왜냐면 그래서 나의 역할을 그들이 좀 대신해 주기를 바라는데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저는 이렇게 지금 기독교 교회 다니면서 근데 제사를 안 지내거든요. 안 지내는데 뭐 나도 우리 집도 철저한 유교 집안이었고 아직 제사를 안 지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컸어요. 왜냐면 제를 안 지내면 나한테 화가 오지 않을까. 해코지 할까봐. 이렇게 하면 조상을 잘 안 섬기면 나한테 불행이 닥쳐오지 않을까 했는데 그거는 그 별개 문제더라고요. 저는 아직 온 지 이제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런 거를 아직 4, 5년 못 버리고 있어요. 저도 못 버리고 있어요. 왜냐면 그러고 이제 맞아요. 사람이 이제 죽으면은 10년 되면 화장을 해서 이제 땅에 다시 묻는다고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세요? 제가 이거 너무 많이 할머니 할아버지 손으로 자라다 그쵸. 보니까 많이 아시네.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10년이 지나면 그 뼈도 썩고 막 이렇게 하니까 화장할 때 그거를 뭐가 화장을 해서 이제 옷이랑 같이 이제 화장을 해서 다시 이렇게 묻는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전 이제 어머니가 10년이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막 마음도 아프고 연락도 안 되고 하니까 확인될 길이 없으니까 네. 더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계속 이제 갈등을 겪는 거죠. 막 연락이 됐으면 좋겠는데 막 맨날 이제 사람을 보내가지고 돈 줘서 사람 보내서 이제 막 좀 찾아달라 하면은 집에 가기는 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저한테 돌아오는 얘기는 뭐냐면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란다고 그런 얘기를 막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막 중국에 왔을 때는 옷 뭐 진짜 바리바리 싸가지고 보내주고 막 이러면 옷 같은 건 중간에서 네 정말 진짜 내가 정말 소중히 여기고 막 이런 옷들만 그렇게 해서 보내서 주는 건데 가다가 중간에 다 없어지고 그리고 도착하는 거는 그냥 진짜 한 몇 개 정도? 얼마 안 돼. 그러니까 그게 중간에서 다 없어진 거를 모르고 가족들은 이딴 거를 보내냐고. 원래 또 이것밖에 안 보내. 근데 제일 궁금한 친척들이 지금 유진 씨한테 화난 이유가 뭐예요? 왜 그렇게 안 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내주고 막 이러던 게 부족해진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이제 우리 친척들이 이만큼 너를 키워줬는데 키워주고 이랬는데 너는 너 혼자 가서 지금 잘 살고 있잖아. 은혜를 안 갚는다고? 그러니까 그거죠? 나는 뭐 은혜를 갚으려고 나는 진짜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은혜를 내가 막 일생 갚아도 솔직히 부족하지는 않아요. 근데 나도 내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그게 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잘 살려고 왔고 막 이랬는데 그거를 내가 사는 거에 막 반을 떼어주면은 솔직히 나는 더 힘들게 살고 막 이래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솔직히 좀 부족하지만 이것만 이번에는 이러면 그게 본인도 불편함을 감수하고 노력을 보내고 있는데 그 노력에 대한 거를 인정을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그게 중간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돼서 넘어가고 어떻게 생겨나고 뭐 어떤 노력의 대가가 이제 와가지고 이게 그 북한까지 도착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왜냐면 경험 안 해본 이상에서는 그게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없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모여서 얘기하는 것도 솔직히 북한에서 들으면은 또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진짜 이런 상황 직접 해보지 못해요.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영화 부당거래 유승범 배우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허위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고. 네? 유명한 명대사죠. 그러니까 자꾸 무언가를 계속 주면 그 사람들은 권리인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 촬영 때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어떤 선을 이제 매끈 거를 잘해야 된다고. 단호할 때 단호해 지셔야 해요. 그래야지. 가족이기 때문에 그게 더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근데 가족이라도 저는 가족이라도
아까 형께서 이제 뭐 어떤 선이라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무리 가족이라도 그 가족 구성원의 권리나 가족 구성원의 행복을 해칠 걸 여부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그 개인적인 맞아요. 행복도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그 지금 우리 엄마 그 제가 나가는 건 몰라요. 그래가지고 막 얘기하는데 아주 이렇게 제가 직접 전해드린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어요. 왜 얘기하냐면 30 딱 되는 순간에 엄마 그러더라고. 30 넘으면 집에서 나가라고 하더라고. 그게 서로를 썼는데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죽으란 말보다 나가란 말이 서럽다고? 어떻게 이 엄마가 이런 얘기 할 수 있지라고 했는데 그때 나가라는 게 감사했어요. 감사했어요? 서로 나중에 생각해보니 나중에 나와서 내가 나갈 때 힘들었어. 근데 솔직히 뭐 진짜 뭐 없이 나왔거든. 나왔는데 나와가서 지금 꽤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참 우리 엄마가 그때 지혜로웠다 생각.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이해돼. 근데 그때 당시엔 이해 안 됐어. 엄마가 어떻게 이렇게 아들을 뭐 냉정하게 이룰 수 있을까라는 생각인데 부모님들도 그 과정을 다 겪어 보셨으니까. 근데 나가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반지하도 가서 살았어요. 장마철이면 물 차고 이런 데서 야 이게 아니 원래 독립의 시작은 반지하죠. 아니요, 아니 뭐 경험해봤어요? 저도 한국 와서 한 2년 만에 저도 독립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반지하 들어갔어요. 그것도 임대 아파트를 먼저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 반지하가 말이 반지하지 그냥 지하예요. 이게 창문이 한 10cm 꼭대기만 이렇게 맞아요. 있네. 나도 그래요. 그런 이게 누워 있으면 사람들이 발만 보여, 신발만 보여 이렇게. 그리고 막 이렇게 뛰어다니고 이제 침대 있고 거기다 오줌 싸고 막 이런 거. 그런 데서 시작을 했는데 점점 이제 그 약간 독립성 이런 것들이 점점 강해져갖고 스스로 뭔가를 꾸릴 수 있는 힘들을 하나씩 이제 내가 이제 얻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이렇게 반지하에 돈이 없다 보니까 저 혼자 들어갈 수는 없어가지고 한 친구 같이 들어가긴 했는데 그 친구 지금도 미안한데 그 장마철 되니까 물이 차기 시작하니까 이게 책들이 다 적기 시작하고 약간 애니메이션 보는 거 책상 위에 올라앉아 있고 그러고 있었는데 근데 그게 습기와의 전쟁 뭐 해야 되죠. 웃을 일이 아니죠. 지금 추억이에요. 그냥 엄마가 참 지혜롭게 잘했다는 생각 들었는데 지금 얘기한 건 지금 4년 차잖아요. 가끔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유진 씨가 혼자 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일단 선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또 감정이랑 풀려요. 영원한 원수도 없고 영원한 친구도 없듯이 그 가족들도 막 맺힌 것도 어느 순간인가 이 사연을 맞아요. 알면 다 풀릴 근데 거니까. 저는 지금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솔직히 저는 한국에 오니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막 뭐 가면은 어디 밖에 나가면 솔직히 걸어 다닐 일이 없잖아요. 저는 하루에 막 70, 80리 걸어 다니면서 장사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나가면 뭐 지하철이 있지, 뭐 카드 이렇게 되면은 뭐 삑 소리가 올라가서 삑 이렇게 되는데 너무 좋잖아요. 이게 이거를 내 혼자가 지금 나 혼자만 누리고 있고 막 이러니까 솔직히 같이 와서 다 같이 와서 정말 그러면 또 갈등이 생기겠죠? 그래도 또 갈등이 생기게 상당히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도 이런 거를 누려보고 그런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집에서 누가 이렇게 보내준 돈이 부족하다고 막 이러는 것보다 차라리 와가지고 조금이라도 이거를 더 누려보고 이러면 그게 얼마나 진짜 좋은 거예요. 유진 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분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 주어진 똑같은 조건에서 어떤 사람은 이제 그걸 감사하게 여기는데 어떤 다른 사람은 그걸 굉장히 불평하고 이제 앞날에 어떤 이상만 바라보느라고 현실을 굉장히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게 속상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거기 앉아서 정말 이게 뭔가 부족하고 모자라고 막 이러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는 정말 막 안타까운 거예요. 현실을 모르고 솔직히 여기 와서 이제 뭐 볼 거를 못 보고 누릴 거를 못 누리고 또 뭐 겪어보지 못하고 막 자본주의에 대해서 뭐 또 생각 차이도 너무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현실이. 차라리 그 불평 불만할 시간에 그걸 더 개선하기 위해서 행동을 하던가 약간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각자 본인들의 힘들어 개인적인 보이는데 힘내서 너무 지쳐. 아니요, 그냥 차분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힘들지 않아요. 네. 이런 개인적인 얘기들을 했는데 이런 문제들이 다른 탈북 청소년들도 다 비슷비슷하게 겪고 있는 일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런 청소년들 또는 그런 갈등을 겪고 있는 부모님들에게 여러분이 조언 한마디씩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또는 위로라도. 저는 어떤 생각도 하냐면 제일 중요한 게
갈등의 원인 중에 하나가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키우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왜냐면 그러니까 남이 엄마든 친구든 가족이든 막 뭐라 하는 게 내가 자아가 건강하지 못하니까 결국엔 나를 무시한다는 생각 때문에 충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가 결국엔 자아를 건강하게 하게끔 매일 자기를 격려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격려해주고 자기가 바로 섰을 때 누구를 품고 누구를 받아들이고 누구한테 다른 친구들한테 조언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지고 스스로한테 매일 아니면은 힘들 때마다 그 자기를 좀 격려해주는 메시지를 계속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나도 힘들 때마다 그래. 지성아 너 사랑해라고 나한테 안아주고 나를 계속 다독여줘요. 근데 가장 힘들 때 나의 힘든 걸 아는 거 나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힘든 거 정확하게 아는 건 스스로 본인밖에 없죠. 부모님도 내가 아무리 왜냐면 그것도 계속 만났을 때 아는 거고 형제도 그렇고 심지어 그 여자친구 남자친구도 내가 가장 힘들 때 그거를 못 느껴요. 아니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하겠지만 그렇지. 내가 예전에 아팠던 것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유추하겠죠. 아, 내가도 그때 이렇게 아팠으니까 너도 아프겠구나. 동병상련이라는 게 사실 아파본 사람만이 진짜 아픈 사람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가장 힘들 때일수록 좌절보다도 자기한테 계속 이렇게 긍정적인 메시지 계속 던져주는 게 그러니까 그 부정의 그 그러니까 그 늪에서 뽑아내가지고 좀 긍정의 그 틀로 가게끔 자기를 자꾸 격려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좀 그 조언해주고 싶어요. 저도 계속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장현 씨도 조언한 말. 저는요 일단 이게 형님께서 이제 정신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지만 저는 약간 좀 외적인 부분, 신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아니 이게 운동인데 그런 거 있어요. 굉장히 아니 근데 운동보다도 이제 평소에 저희가 이제 굉장히 어떤 갈등의 시초는 이제 나 자신이 굉장히 움츠러들어 있기 때문일 수도 있거든요. 그쵸, 맞아요. 근데 사람이 약간 이렇게 있는 게 닫힌 자세고 이렇게 있는 게 열린 자세예요. 맞아요. 내가 지금 약간 건방진 자세. 네, 열린 자세. 항상 열린 자세로 있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이제 현실이 긍정적으로 보이는 효과가 있대요. 실질적으로 내가 그렇게 인지한다. 이게 실제로 우리 몸에 테스토스테론이라는 어떤 호르몬이 있는데 열린 자세로 있으면 이 호르몬이 왕성하게 분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군가랑 이제 테스토스테론이라고 남성 호르몬 그렇습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누군가랑 이제 뭐 싸울 일이 있잖아요. 어깨 좀 펴고 그다음에 이제 자신감 있고 그다음에 한 바퀴 사실은 그런 거 있대요. 이렇게 어떤 연구 어떤 결과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랑 이제 갈등이 있잖아요. 갈등인데 그냥 갈등을 서로 이제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게 한 팀이랑 다른 한 팀은 한 100m 정도를 이제 걷게 하거나 뛰게 했대요. 그다음에 이제 갈등 문제를 이제 해결하도록 했는데 운동한 사람 100m 정도를 달린 사람이 더 잘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해결해 나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첫째도 둘째도 인생의 기초는 운동입니다. 알겠습니다. 유진 씨도. 네, 저는 그래요. 이 모든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내 자신 너무 힘들고 이제 그리고 또 내가 먼저 행복해져야 돼요. 건강도 챙기고요. 내가 건강하고 내가 행복해져야 이제 다른 자식도 챙기고 또 내 가족도 챙기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냥 현실을 받아들이고 나부터 챙기고 내가 건강해지고 그게 저는 이런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추가로 한마디 좀 이게 얘기하고 싶은 게 그러니까 공부하고 우리가 지금 한국 온 것도 행복해지기 위해서 온 건데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고 행복해지려면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 스스로가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왜냐면 그런 고민들을 했을 때 좀 더 안정적이고 좀 건강하게 자기가 성장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도 하나의 팁일 수 있는데 저는 이제 내가 어떨 때 제일 행복하지? 무엇이 나를 제일 행복하게 하지? 이런 목록 같은 것들을 써놔요. 내가 굉장히 좀 우울하거나 그럴 때는 그 목록을 펼쳐보고 그 목록대로 해봐요. 그렇게 하면 기분이 어느 정도 좀 나아지거든요. 해봤어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러닝을 한다든가 이제 달리기를 한다든가 그럴 때 이제 기분이 좋아지고 이제 역시 운동. 네, 아니 뭐 그냥 아니 저 요즘에 헬스에 빠졌는데 좋더라고요. 건강해지더라고요. 좋답니다. 뭐 샤워를 한다든지 본인이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이제 중독에 빠지지 않을 만한 것들을
목록을 작성해 놓으면 굉장히 인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나고 자란 사람으로서 저는 항상 가족과 태어날 때부터 지금 계속 붙어 있었잖아요. 물론 중간에 자취를 하긴 했지만 저는 갈등이 있을 때 그걸 피하지 말고 많이 싸워보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게 이제 막 주먹질로 가면 이제 문제겠지만 어쨌든 대화를 많이 하고 어쨌든 갈등이 일어난다는 게 그게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는 거. 저는 갈등이 무조건 나쁜 건 줄 알고 무조건 피하거나 제가 무조건 예라고 하려고 했었지만 그게 능사가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갈등이 있을 때는 서로 풀고 대화를 많이 하고 갈등이 일어나도 괜찮다는 걸 얘기하고 싶어요. 네, 오늘 주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 10회에서는 이제 가족 갈등보다 더 앞서서 내적 갈등 또는 우울증, 피해의식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10회도 많이 시청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잘했어요. 네. 너무 어려운데. 장현이가 운동에 빠졌구나. 언제 한번 장현이 몸을 봐야 되나? 여름에 어떻게 할 거야? 나 진짜 이 트라우마 이야기 할 때 그 이야기 꼭 할 거야 진짜. 아니 근데 진짜로 왜? 운동 이야기를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 이건 진짜 맞는 말인 것 근데 같아. 무언가를 하려면 체력부터. 베나TV는 정부기관 및 관련 단체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후원금을 받게 될 경우 출연 요청, 주제 선정 등 청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나TV는 정부기관 및 관련 단체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베나TV가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께 부탁 말씀 올립니다. 시청자 한 분이 한 달에 1,000원씩 후원해 주시는 111 캠페인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